나이가 들수록 삶은 참 단순해집니다. 화려했던 순간도, 떼돈 벌겠다는 욕심도,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싶던 마음도 어느새 흐려지고 결국 남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돈, 건강, 그리고 사람. 돌아보면 돈은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건강은 지키려 노력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가장 관리하기 어렵고 무너지면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친구는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고 오래된 인연이라면 무조건 붙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나이쯤 넘어가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길게 보면 결국 누가 내 곁에 남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요. 그 깨달음은 어느 겨울날 찾아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4명과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웃는 시간도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자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더군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돈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세상 탓과 불평을 쏟아냈고 누군가는 남의 생활을 험담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잠시 혼자 앉아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런 기운 속에 앉아 있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놓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은 그 질문의 답을 제 경험과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친구 3가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형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가장 치명적인 친구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건 아마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삶은 어느 순간 정리가 필요하고 관계도 예외가 아니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첫 번째 친구. 돈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친구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친구는 돈 문제를 입에 달고 사는 친구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지요. 늘 밝고 의리 깊어서 저 사람은 평생 친구다 라고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주식이 크게 빠져서 죽겠다. 이번에 큰 건 들어갔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야, 나 같아도 이번엔 한번 도전하지 않겠냐? 처음엔 그냥 세상살이 넋두리인가 싶어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밥을 먹다 말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 이번 달만 좀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다음 달엔 큰 돈 들어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비슷한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정색하고 거절하기도 어렵고 수십 년 친분이 있으니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흔들렸고 결국 도와드려서 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이던 친구가 한 달, 2달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기다려봤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안 갚는 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각박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랍니다. 도와준 내가 각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 뒤부터는 모임이 있어도 괜히 얼굴 마주치기 부담스럽고 전화가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카톡 알람만 울려도 마음이 불편해졌답니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은 겁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차라리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친구랑 웃으면서 차 마실 수 있었을 거야. 짧지만 너무 깊은 말이지요. 돈은 관계를 시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돈이 걸리는 순간 친구였던 사이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어버립니다. 말투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만남의 온도도 바뀝니다. 젊을 땐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노년의 돈은 다릅니다. 다시 채워넣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돈은 내 남은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흔드는 친구라면 미련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한 문장, 돈 문제로 시작된 관계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돈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친구, 늘 빚과 투자와 손실 이야기만 하는 친구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게 냉정한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친구가 꼭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반갑고 오랜만에 얼굴 본다 싶어 들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동네 모임에서 오래 함께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하소연이 많았지만 친구니까 들어주는 게 도리다 생각해서 몇 년 동안 묵묵히 들어주셨답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엉망이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 다 소용없어.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처음엔 안쓰러워서 위로해주고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언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대화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 단 한 번도 밝은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시간은 보냈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더라. 내가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서적 에너지에도 체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만큼 마음에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모임도 많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 에너지를 씻어낼 새 기회가 다시 찾아왔지만 노년에는 하루의 감정이 하루의 살 전체를 흔듭니다. 만나고 나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밤까지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한 지인은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사람이 나빠진 것 같아 밤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정말 실감했다 하더군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나를 챙겨야 할 나이잖아. 거리를 두고 나니까 숨이 트이고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짧지만 강한 말입니다. 나쁜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어느새 같은 말투를 씁니다. 남 탓, 불평, 걱정, 원망. 그 기운이 전염됩니다. 반대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작은 농담 하나에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내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밝게 만듭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더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가? 정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건 결국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노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르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혹시 이런 친구 한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만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내 삶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 제가 아는 윤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 은퇴 후 동네 지인들과 자주 어울리며 삶의 여유를 찾고 있던 때였습니다. 모임에 정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형님, 인생 뭐 있어요? 오늘 즐기면 되는 거지.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지 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우의 생활 습관이 성호 씨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넘겼던 말들이 어느 날은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걱정하지 마. 다음 달 카드 돌리면 되지. 옆에서 듣던 성호 씨는 그래,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은 말과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셔 다음 날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고 예산 없이 소비한 뒤 후회하는 일이 늘어나자 성호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지내면 내 건강도, 내 돈도, 내 삶도 다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 순간이 참 두려웠다고 하더군요.
습관은 전염됩니다. 성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울 속에 서 있는 내가 낯설어 보이더라. 그 친구의 생활이 내 생활이 돼 있었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내 삶의 기준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술, 도박, 무계획 소비, 책임 회피.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는 삶 전체를 흔드는 지진이 됩니다. 한계는 누가 정하는가? 결국 성호 씨는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선택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정,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정이 남아서 끊지 못했던 게 아니라 미안해서 끊지 못했던 거더라. 그 미안함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 건 너무 억울하더라. 그리고 그 선택 이후 아침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잔잔해졌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단단해지는가? 아니면 더 흐트러지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든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용기. 나이가 들수록 남은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누구에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책임 없는 습관을 가진 친구를 계속 곁에 둔다면 그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곁에 두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분명 해가 되는 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수십 년을 함께 했는데 괜히 멀어지면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 혼자 남는 게 두려워서.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미련과 두려움 속에는 타인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 평온은 무너지고 내 삶은 점점 지쳐갑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정말 지켜야 했던 건 그 관계가 아니라 내 삶이었구나.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70대 후반의 한상희 어르신은 오랜 법과의 인연을 정리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정으로만 붙잡고 살다가 정작 내 삶은 점점 더 피곤해지더라고. 짧은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나를 더 웃게 만들고 나쁜 친구는 나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는 더 가혹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지금 내 하루하루의 공기를 흐리게 만드는 사람을 계속 붙들 이유가 있을까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건 나를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 내 남은 인생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은 외롭지만 속이 평온합니다. 사람에 치이며 걷는 길은 시끌벅적하지만 마음은 무너집니다. 어느 80세 어르신의 말이 참 깊게 남습니다. 혼자 있는 건 100번 낫다.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이다. 좋은 사람은 수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함께 나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굴 붙잡을지 고민할 게 아니라 누구를 놓아야 할지 선택할 때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관계라면 미련 없이 보내도 됩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친구 3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1. 돈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친구. 2. 만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친구. 3. 무책임한 생활 습관에 젖은 친구. 이 3가지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 두십시오.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버리는 것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라도 환하게 밝혀드렸길 바랍니다. 영상이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길이 더 가볍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